자, 이번 짝에는 저희가 이제 C샵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저희가 뭐 테스트할 때 이것저것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다 지우고 이거 두 개만 일단 남겨뒀습니다. 뭐 사실 뭐 이번 프로젝트랑 뭐 안 지우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뭐 정리하고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왜 그 C샵 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지부터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메인 카메라라든지 디렉셔널 라이트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유니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뭐 컴포넌트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니티가 이제 지원해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컴포넌트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C샵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또 아니면 어떤 컴포넌트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컴포넌트를 중간에서 어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뭐 기능이 컴포넌트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C샵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컴포넌트 제작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컴포넌트의 이제 제작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 뷰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일단 크리에이트 버튼을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C샵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해당 스크립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저희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C샵 스크립트로 일단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둘 다 뭐 동일하게 어떤 컴포넌트를 제작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단 언어가 좀 서로 다릅니다. 일단 C샵이랑 자바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또 자바스크립트를 하실 때는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둘 중에 뭘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C샵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를 일단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C샵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저희가 테스트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하신 테스트 자 스크립트 파일을 저희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죠? 네, 더블 클릭하시면 모노디벨롭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실 건데 사실 모노디벨롭 프로그램은 유니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셨으면 이상 없이 유니티 내부에 같이 설치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유니티의 어떤 기능 작업은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C샵 스크립트를 제작을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모노디벨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디팅 작업을 해서 실제 컴포넌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다시 유니티로 가도록 하죠. 자, 유니티로 가셔가지고 금방 제가 만든 스크립트가 자, 여러분들이 이미 컴포넌트를 다 만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미 컴포넌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일단 앞에 거 보도록 하죠. 자, 앞에 거 보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다. 자, 게임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뭐 여기 필요하다면 추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빈 게임 오브젝트, 자, create empty라는 메뉴가 있죠. 사실 여기도 똑같이 있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기능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create empty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셀렉트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컴포넌트가 하나 있죠.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지울 수도 없고요. 항상 이제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add 컴포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스크립트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스트라는 메뉴 다들 보이시죠?
자,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 이름이랑 똑같죠. 네. 자, 일단 유니티가 만든 이렇게 컴포넌트랑 동일하게 똑같이 스크립트스라는 곳에 저희가 만든 해당 스크립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크립트만 제작을 하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테스트 이 컴포넌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잘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 컴포넌트를 이제 다들 이제 붙이셨을 건데, 자, 여기 이제 유니티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딱히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테스트라는 어떤 하나의 C# 스크립트로 만든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런 변화를 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유니티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창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찍을 거냐면 자, 윈도우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콘솔이라는 창 다들 보이시죠? 콘솔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콘솔이라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또 인터페이스가 하나 추가가 됐죠. 사실 이 콘솔도 여기 기본으로 있는 인터페이스만큼 중요한 하나의 이제 메뉴입니다. 자,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실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스크립트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경고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다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건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작동된 도중에, 도중에 우리가 어디 지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찍고 싶다. 자, 아마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 뭐 그런 작업을 이제 어떤 로고를 남기는 작업이라 그러는데, 로고를 남긴 이유는 디버깅을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일단 디버깅이라 그러면, 자,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끔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원인들을 이제 찾아가는 방식을 이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버깅을 하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로그를 남겨라. 그래서 그 로그를 보고 유추해서 작업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콘솔 창을 저희가 이용해서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헬로 월드를 찍을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다들 여기 테스트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콘솔 창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쯤에다가 작성해 주시냐면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일단은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일단 제가 하던 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스타트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깜빡깜빡거리죠. 자, 일단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엔터 자, 한번 치시고요. 자, 엔터는 사실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좋게끔 자, 여기 딱 중앙에 자, 어디 중앙을 말한 거냐면 여기 가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사이에다가 저희가 일단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프린트라고 자,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소괄로. 자, 이렇게 열고 닫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 헬로 월드라고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프린트, 자,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소괄로 열고, 소괄로 닫고. 자, 연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가 살짝 보면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는 모양 같죠? 네, 여기 연다는 의미로 제가 쓸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입을 여는 것 같죠. 닫는다는 의미로 쓸 겁니다. 자, 항상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도 보면 열렸다, 닫혔다, 얘도 열렸다, 닫혔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프린트란 거는 자, 콘솔 창에 어떤 메시지를 찍겠다. 자, 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쓰실 때도 이제 그러니까 마침표가 있죠. 네, 그거랑 동일하게 어떤 언어를 쓰실 때 여기 이제 프린트 작업이 끝났다는 의미로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렇게 하나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자, 그대로 유니티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파일에 세이브 메뉴 보이시죠?
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스크립트에서 저장을 이제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유니티에서도 실제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서도 반영이 되실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유니티에도 여기 보면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세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시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이거 하는 걸 배울 건데 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스크립트에서도 꼭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유니티에 별개로 이제 얘는 에디터를 편집하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자,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헬로 월드가 나오시죠? 아마 이걸 작성 안 하셨으면 앞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이렇게 꺼져 있어서 정상적이지만 안 나온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나오시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한번 출력하는 것까지 배워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C# 문법을 조금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약간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배워두시고 잘 이해만 하시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뭐 웹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 번쯤 좀 힘들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 자, 그러면 그 모바일 게임에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휴대폰을 기울였을 때 어떤 자이로 기능을 이용해서 막 캐릭터가 왼쪽으로 간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런 걸 구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시점에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어떤 사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든지. 자, 이런 기능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이제 C# 언어를 이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런 언어들만 이용을 잘 하시면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기계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언어만 조금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고요.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화면에 보신 대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중괄호가 하나 보이죠? 네, 오른쪽으로 입을 열고 있네요. 자, 여기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자, 여기 뒷부분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루가 입을 열고 있죠? 얘도 이렇게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기능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좀 전보다는 좀 보기 편하지 않은가요? 예. 일단 뭐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일단 아무튼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이 이렇게 이렇게 줄을 맞추거나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막 얘를 이렇게 해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 자, 그럼 더 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간격을 이제 맞추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일단 맞춰놓고 자,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갈로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있죠. 자, 여기까지를 클래스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를 만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룹화 시키는 기능인데, 자, 이게 왜 클래스냐면 여기 보시면 클래스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클래스 테스트라는 곳이고요. 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시면 또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영역입니다. 함수 영역.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중괄호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영역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함수라는 애. 야, 지금 이제 들으시고 자, 이제 계속 이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문법도 영어랑 비슷하게 무조건 처음에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알파벳은 알아야지만 뭐 저희가 단어를 외우든지 아니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애들을 함수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함수는 무조건 여기 가로가 시작하고 가로가 닫히는데 이 사이 안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얘는 함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함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니티 엔진이랑 저랑 이제 문서 작업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규칙을 맞춰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얘는 누구예요? 여기서부터 얘는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유니티한테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유니티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이번 프레임에 어떻게 그릴 건지 아니면 이번 프레임에서 종료를 할 건지 등등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작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초로 이제 한번 배워볼 개념이 뭐냐면 금방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작성 안 해도 이렇게 미리 작성되어 있었는데 변수라는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크게 많은 걸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C샵을 가지고 일단 개발을 해볼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개념이 클래스, 변수, 함수 정도는 적어도 아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변수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렇게 이런 이제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변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실 때, 사용자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라면, 뭐 이름, 아니면 현재 내가 게임을 이제 플레이어를 키우고 있으면, 플레이어 현재 레벨,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아이템 정보.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이제 어떤 페이지에는 안 보여지다가 어떤 페이지에 가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화면이 UI가 바뀌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에다가는 값을 보관해야 될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그 값을 보관한 용도를 이 변수라는 애가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캐릭터가 레벨이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있는 값을 꺼내서 화면에 출력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이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는 언제 사용하냐? 함수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어떤 재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어떤 변수 A라는 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고, 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일단 뭐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변수 B는 이제 플로트라는 애인데, 자, 일단 뭐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라면에 필요한 수프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기호에 따라서 뭐 계란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란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스타트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제 라면을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준비되어 있는 어떤 변수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그러니까 어떤 라면 재료들을 잘 조합해서 이 함수가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문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자, 이런 개념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르게 비유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변수란 걸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A라는 곳에는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플로트란 거는 이제 실수라면 소수점을 말하는 건데 0.1이라든지 0.12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값을 입력할 때 여기 B 보이는 이제 B란 값에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 쓰시려면 여기 플로트라고 앞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를 보관할 때 쓰는 건데 여기 C라는 값에다가
예, 문자를 이렇게 보관하죠. 근데 문자를 보관하실 때는 일반 이제 이게 보면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정수는 이렇게 10이라고 입력하죠. 근데 플로트를 보면 여기 뒤에 F라고 붙이죠. 자, 이렇게 F로 붙인 거는 얘가 실수 값입니다라고 이제 C샵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컴퓨터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찝어줘야지만 이 C샵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화면에라든지 이렇게 입력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유니티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쌍따옴표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문자열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int, 플로트, 스트링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a, b, c 애들의 목적이 a란에는 나는 숫자를 담는 목적으로 쓰는 어떤 저장소예요. 자, 플로트 b는 저는 이제 실수값을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C 같은 경우는 저는 문자열을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이제 담을 공간을 이렇게 타입을 정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값도 이렇게 이제 타입에 따라서 넣어 주셔야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변수의 값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뭐 스트링에다가 유니티 이렇게 담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UI 화면에다가 유니티라는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불이라는 게 있는데, 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true 또는 이제 false. 자, 이런 값들을 이제 담을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기계가 작동되는 걸 만드는 거죠. 솔루션을, 프로그램을.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에 이렇게 전등을 이제 켰다 껐다 하실 때 on, off,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켰다 껐다 하실 수가 있죠. 자, 보통은 이제 불이라는 애가 현재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담을 때 쓰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true다. 자, 그러면 켜져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켜져 있는 상태, false다. 자, 그러면 얘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 자, 이런 값들을 여기 뒤에다가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니면 내가 true일 때 이걸 작동해, 내가 false일 때 작동해.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사물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예,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불이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광등 이제 금방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타입을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변수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스타트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트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함수의 선언이라 그럽니다. 자, 함수의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작동하겠어요 라는 어떤 선언하겠다.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선언이라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저는 프린트로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겠다. 자,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가 작동되면서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임의로 함수를 하나 또 만들도록 하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이제 유니티가 이제 미리 작성해 놓은 함수고요. 자,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만든 함수는 더하기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void라고 돼 있죠. 네, voi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보시는 어떤 이제 보시는 타입하고 동일하게 이것도 타입인데 자, 쉽게 설명드리면 자, void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타입이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처음에 이해하실 때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타트랑 동일하게 여기다 add라는 자, 이제 다른 자, 동일하게 이제 여기 위치에다가 자, 함수 이름을 이제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글로가 열렸다 닫히는데 이거는 그냥 두시고 자, 똑같이 자, 이제 작성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더해주는 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 더하기 30 자, 이렇게 만들게 할 거고요. 자, 밑에다가 저희가 프린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리절트라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0 더하기 32란 값을 여기다 담게 되면 뭐 대충 뭐 감이 나오시죠? 자 어떤 걸 할지 자 어떤 걸 하냐면 당연히 이제 40이란 값이 출력되는 걸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티로 가서 자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금방 이제 그 노란색 경고창 같은 게 떴는데 그거는 이제 왜 금방 이제 출력이 됐냐면 지금 스크립트 이제 작업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고 왜 사용하지 않냐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출력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출력 안 되신 분도 있을 건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헬로 월드만 출력돼 있죠. 앞전에는 저희가 그 작성하셨을 때 그냥 헬로 월드 떴는데 여기 프린트라는 거는 뭔가 잘못됐는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add라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성하실 때는 void add가 아니라 그냥 add 해서 소괄로 하시고 세미콜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다 하셨으면 여기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40이란 값이 나오셨죠.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자판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자판기를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자판기 앞에서 자 음료수를 먹는 자판기다 자 이랬을 때 자 콜라 버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어떤 사이다 버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기타 등등 어떤 주스라든지 다양한 버튼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함수 호출이라는 게 뭐냐면 함수 호출은 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튼 자 버튼을 딱 클릭하는 순간에 자, 그 순간에 이제 자판기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료수를 이제 결과물을 내놓죠. 자, 그래서 그 어떠한 처리를 하는 거를 함수의 선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콜라 버튼을 클릭하면 콜라가 나오게끔 어떤 함수 부분을 만들고 저희가 사이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이다라는 걸 나오게 하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우리가 앞에 보신 프린트 같은 거 있죠. 네, 프린트처럼 어떤 화면에 출력해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물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add라는 여기 보시는 이제 쓰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호출 부분이고요. 자, 얘가 선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콜라 버튼이라 그러면 실제 이제 콜라가 어떤 또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처리를 한 거고요. 결과는 이렇게 프린트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호출돼서 얘가 작동됐다 그러면 자 얘는 왜 그냥 작동되는 걸까? 자 작동되기 때문에 헬로 워드가 나오고 자 add가 작동되는 거죠. 네 사실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는 스타트는 자 저희가 임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 엔진이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최초에 한 번만 이렇게 호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 최초에 한 번에 이제 호출되는 함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라고 있는데 업데이트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해주는 함수입니다. 유니티가. 자, 매 프레임이란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를 본다. 자, 그러면 30프레임짜리. 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30프레임이라는 얘기는 초당 30번 갱신한다. 아니면 30번 업데이트한다. 자,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 프레임마다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프레임이 낮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교체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끊겨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프레임이 많을수록 부드러워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게임을 만드실 건데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는 어떤 이제 갱신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프린트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데이트 해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 출력한다는 의미로 또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저장을 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 지우고 이제 뭐 이것저것 나오면 안 되니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화면에 막 찍어주고 있을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출력될 것들도 그냥 넘어가서 안 보여버리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함수하고 변수 사용 방법을 이제 배웠고요. 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게임을 개발해 나가면서 하나씩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